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있었던 이슈 종목들과 주요 뉴스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지나간 것을 왜 분석하냐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과거를 배움으로써 미래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차트의 지표나 여러 분석 자료 또한 전부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CRI 지표를 통해 다음 주 주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ECRI 지표 및 미국 여러 경제 지표를 분석하여 미국 시장을 예상한 제 동영상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기술주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한 주를 확인하기 전에 나스닥 차트와 빅스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예상대로 변동폭이 큰 한 주였습니다. 결국 마무리는 저번 주와 비슷하게 마무리됐네요. 빅스, 즉 공포지수도 변동폭이 컸으며 이번 주 초반보다는 상승한 상태로 마무리됐습니다. 보시면 빅스는 아직 코로나 이전 값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자세히 보시면 이 공포지수의 지지선이 보이지 않나요? 더 옛날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2006년까지 봐보면 10불 초반대를 지지하면서 2006년까지는 한 번도 10불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상승폭을 확인해보면 피레침 같은 게 많이 보이고 크게는 몇 배까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의 매매 방법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빅스가 10달러 초반대로 들어오면 저는 현금 대용으로 매수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5월 17일 미국 시장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소폭으로 전체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페드의 의원들은 물가가 일시적이며 테이퍼링 하기에는 이르다라고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4월 지표가 아직 경기 회복에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아직 코로나 전보다 일자리가 800만 개 적다고 했습니다. 좀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매커스 상무이사는 인플레를 해지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원자재, 산업, 금융과 같은 경기 민감주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플레가 심해질수록 이러한 종목들은 주가가 오를 거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AT&T와 디스커버리가 미디어 자산 합병 발표를 했습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먹고 있는 OTT 시장에서 더 높은 위치를 가지려고 합병하는 것 같습니다. AT&T는 워너미디어를 기업 분할한 뒤 디스커버리와 합쳐 새로운 미디어 회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회사의 가치는 부채를 포함해서 최대 1,500억 달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부채가 580억 달러입니다.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의 구독자는 합쳐서 7,900만 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구독자는 2억 명이 넘고 디즈니 플러스는 1억 명이 넘습니다. 두 회사가 합쳐도 아직 디즈니와 넷플릭스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미디어 자산이 많습니다. 여러 뉴스 채널이나 스포츠,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등 상당히 괜찮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아래 AT&T 주가를 보시면 합병 발표 후 급등했으나 다시 배당을 삭감한다고 발표한 후 급락한 모습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배당을 리셋했지만 시장에서 평가할 때는 배당을 삭감한 걸로 평가합니다. AT&T는 배당주로 아주 좋은 주식이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아래 사진은 에어비앤비 차트와 에어비앤비의 내부자 거래 기록입니다. 이날 에어비앤비의 내부자 물량 락업 기간이 해제되면서 주가가 6%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은 좋았는데요. 1분기 총 예약 규모,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훌쩍 넘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확대로 미국의 팬데믹 이전 생활을 찾아가고 있는 점이 앞으로의 전망을 좋게 예상한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내부자 물량 때문에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월 18일 미국 시장은 증세와 인플레이 압박으로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미국 재무장관 옐런이 법인세 인상까지 강조했습니다. 경제지표도 오락가락했습니다. 4월 주택착공은 전월 대비 9.5% 줄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건축 허가 건수는 반대로 0.3%가 증가했습니다. 경제회복 관련 글로벌 포럼에 참여한 옐런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요일은 변동폭이 아주 컸던 날이었는데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말이 나왔던 하루입니다. FOMC 회의록이 발표되면서 이 테이퍼링에 관한 말이 나왔고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표들은 고용은 마이너스, 물가는 플러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경기 회복 조건은 바로 고용지표인데요. 공급 병목 현상과 물가 상승의 장기화를 우려하면서도 대부분은 연준의 목표가 곧 달성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2%까지 문제없다고 생각하며 고용지표가 회복돼야 테이퍼링을 시작할 듯합니다. 그리고 아크의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 관련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하락장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에 가깝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개당 50만 달러까지 갈 거라고 여전히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당시 24시간 전보다 10%가 떨어진 상태이고 고점 대비 42%가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환경오염 때문에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를 막는 등 비트코인에 대해 안 좋은 말들을 하고 있지만 캐시 우드는 향후 신재생 에너지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게 되면 언제든 다시 돌아올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 생태계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캐시 우드의 말대로 아크는 계속해서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6월 17일 발표될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낙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차트인데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7% 하락한 224달러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은 오른쪽 위에 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아크 ETF의 트레이드 내역입니다.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은 고용 호조 및 기술주의 반등으로 지수들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된 인플레 우려로 많이 하락했지만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4월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1.6%가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수치입니다. 5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31.5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지난달 수치가 50.2로 50년 만에 최고 수치였다고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도 19일 급락과 반대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목요일은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버진 갤럭틱이 시험 비행을 다시 시작한다는 뉴스 때문입니다. 그래도 고점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크는 이날 버진 갤럭틱의 주식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아크가 볼 때는 버진 갤럭틱은 딱히 특별한 기술이 없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저 또한 버진 갤럭틱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기술도 없는 것 같고 블루 오리진이나 스페이스X가 한다면 너무나 쉽게 따라잡힐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1분기 실적을 보면 아직 매출이 0원입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2024년에 에어택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유럽 항공안정청의 패트릭 카이 청장은 먼저 택배 등 소형 화물 운송이 상용화되고 여객 운송은 추후에 상업화된다고 예상했습니다. 더불어 자율주행 드론 상용화는 최소 5년이 더 걸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왼쪽 아래의 EV톨은 바로 볼로콥터입니다. 볼로콥터는 ZNTE, 준태 스펙이랑 합병할 확률이 높았는데 아직까지 아무 발표도 없네요.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EV톨 회사는 릴리움, 조비 등이 있습니다. 미국 에어택시 1위 조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 제 동영상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올 여름의 디지털 결제에 대한 생각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논문을 출간할 것이라고 패드 의장 파월이 말했습니다. 달러를 디지털 화폐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했는데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차지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 같습니다. 현재 테더라는 코인 거래소에서 쓰이는 암호화폐가 있는데 1테더가 1달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디도 공인된 화폐도 아니고 하나의 토큰입니다. 금요일은 나스닥만 좀 하락한 날이었습니다. 중국이 비트코인을 규제해서 비트코인이 하락하자 기술주도 같이 하락했는데요. 그 이유는 많은 기술주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결국 규제라는 건 비트코인을 점점 제도화하여 실제로 쓰이려고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중국 세계기관이 가상자산 거래를 원천 봉쇄한 데 따른 또 다른 규제입니다. 미국 재무부도 앞으로 1만 달러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을 한다고 발표했고 주가가 그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6월 3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승인되면 6월 21일 영업 종료 시 엔비디아의 각 주주는 보유 주식당 보통주 3주를 추가로 배정받게 됩니다. 7월 19일 장 마감 후에 주주들에게 분배되며
엔비디아 주식은 7월 20일부터 분할 조정된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월 26일 수요일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전년 대비 82% 매출 상승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실적이 좋은데 기술주들은 왜 하락할까요? 웰스파고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마가렛 파텔이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했습니다. 1분기에 86%의 미국 기업은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시장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즉, 시장은 어닝 서프라이즈에 적응한 것입니다. 21년 2분기까지 실적 성장세의 정점이라 예상했고 그 이후에는 실적 성장세가 둔화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성장세가 떨어지는 기업들은 앞으로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렛 파텔은 평균 이상의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소로스의 펀드가 기술 섹터를 줄이고 가치주를 담기 시작한 것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가치주, 경기 민감주로 옮기는 전략이 좋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인물은 조지 소로스인데요. 보시다시피 미국 헤지펀드계의 전설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최근에 조지 소로스가 이끄는 펀드는 가치주, 경기 민감주를 담은 것 외에 아케고스 사태로 떨어진 주식들을 담았습니다. 크게 4종목을 많이 담았습니다. 보시면 4종목 차트가 비슷하죠? 차트에서 급락했을 때가 바로 아케고스 사태가 일어난 날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바이두, 텐센트 뮤직, VRP숍, 비아콤 등을 매수했습니다. 다음 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되는 여러 중요한 지표들이 있지만 저는 특히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아직 경기 회복이 더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선행지표인 ECRI, WLI 지표를 봐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159.1, 저번 주는 159.2가 나왔습니다. 아직 선행지표 또한 경기가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을 판단하는 데는 아주 좋은 지표입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경기 침체가 올 때는 위에 보이다시피 선행지표가 먼저 큰 하락을 보입니다. 지금 수치로 봤을 때는 아직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자료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몇 프로 변화가 있는지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번 주는 31.74%가 나왔고 저번 주는 34.42%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빨간 점이 경기 침체를 시작하는 점인데요. 아직 경기 침체 평균 시작점인 0.46%까지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도 아직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이나 내일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하면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와도 주가는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은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